hypnotic. 송도 도심 서킷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차량은 소나타 1.6 터보 모델인데요. 독일 폭스바겐의 비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 차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30년 넘게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의 국민차 소나타인데요. 오늘 소나타 1.6 터보 모델을 시승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80km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80km로 주행하면서 차로 변경도 하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 핸들에 대해서 이질감이 있다고 하지만 이 차의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이 소리는 이제 방금 삐삐삐 소리 난 거는 이제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니 차 조심하라고, 방향 전환 뿐만 아니라 이제 차가 달리고 있다가 뭔가 감지가 되면은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제 감지 이 램프가 떠요. 떴을 때 이제 방향 전환해야지 하고 이제 방향 지등 딱 키면은 소리가 나는 것 같네요. 지금 여기 옆에 차가 이제 지나가는데 아이고 그냥 가시네. 소리가 딱 나는 게 사각지대에 차 있으니까 너 조심해 라고 이제 알려주는 기능이네요. 소나타 터보 1.6에는 DCT 7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DCT가 뭐냐면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 그래서 클러치가 2개 있는 변속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이 무언가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거와 두 사람이 하는 게 있는데 이 차는 이제 작업을 두 사람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러치가 2개 있어서 하나의 클러치는 1번 클러치는 이제 1, 3, 5, 7 이렇게 홀수단을 맞고요. 이제 두 번째 클러치는 2, 4, 6 이 짝수 클러치를 이제 맞고 있어서 변속을 할 때 1번 클러치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1번 기어를 넣고 1단 기어를 넣고 이제 짝수 클러치가 기다리고 있다가 2단 기어를 준비하고 이제 기어를 하면 따다다다다다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획기적인 더블 클러치인데요. 지금 한번 수동 모드로 이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저거 한번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진은 1.6인데도 굉장히 잘 나가는데요. 터보 모델에서 그런지 터보가 터지는 게 약간 느껴져요. 마치 계단 올라갈 때 누가 등에다가 손을 막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 약간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패들 시프트 이용해 봐야 되니까. 패들 시프트를 써보니까 시프트 업은 바로바로 작동을 하는데요. 시프트 다운을 했을 때 방금 좀 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다운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시프트 다운은 이 변속 시점을 잘 못 맞춰서 그런지 이게 반응이 늦어요. 시프트 다운이 반응이 빠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통 반응이 느려요. 조금? 반박자 느리다고 해야 되나?
저는 소나타가 제일 현대스러운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자동차 중형차 시장을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많이 팔리는 모델이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자동차를 기준을 두고 나눌 때 이제 고급차와 약간 저렴한 차, 그 나누는 기준이 소나타잖아요. 물론 소나타도 이제 고급 모델과 이제 조금 저렴한 깡통 트림이 있긴 하지만, 이제 보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소나타를 두고 기준을 많이 두는데, 그래서 현대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이제 고려를 하면 소나타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나타를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소나타에, 예를 들어서 소나타에 갑자기 N, 그 현대 고성능 모델인 N을 적용한 차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가 좀 스포츠한 성향의 자동차 브랜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소나타 N 모델이 나오면 아반떼도 나올 거고, 아반떼 N 모델도 나올 거고, 그랜저 N 모델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아반떼 스포츠가 나온 상황에서 현대가 뭐 그런 일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7단 DCT를 장착했다는 점은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현대가 좀 뭔가 뜸을 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 뭐라고 설명할까요? 현대는 그래도 현대다. 하지만 많이 발전했다. 소나타가 굉장히 보수적인 모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 가정의 차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링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급차와 이제 일반 평범한 저렴한 차들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면서, 현대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모델이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현대의 고민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변화가 좀 적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현대가 뭔가 기술은 있는데 뭔가 안 쓰는 느낌? 뭔가 빵 터트릴 시점을 찾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빵 터트릴 시점이 아마도 이제 현대 라인업을 이제 재정비할 때가 그때 와서 이제 빵 터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주행을 해봤는데 고속 주행 시에 이제 좀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도 있었는데, 서스펜션이 굉장히 잘 잡아줬다고 해야 되나?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롤링도 심하고 흔들림도 심하고 하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은 배탄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 소나타 터보 1.6은 굉장히 잘 잡아줬어요. 하지만 핸들은 좀 무거웠으면 좋겠다. 저속에서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살짝 흔들어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좀 무거워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90도에서 조금 더 풀면은 갑자기 확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제 고속에서는 어느 정도 좀 무거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의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에코 모드를 넣고 달려봤는데요, 뭔가 좀 차가 많이 둔해진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연비를 생각한 연비 위주의 드라이빙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둔하지만 연비가 그래도 잘 나온다니 이것도 생각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가 나옵니다.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핸들이 이전에 비해서 조금 무거워지는데 나 준비됐어, 한번 달려봐, 이런 느낌? 엑셀을 조금씩 세게 밟아봤는데 변속 타임도 그렇고 바로바로 반응을 하네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모드가 다 풀리면서 그냥 기본 모드가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기본. 변속 타이밍도 이제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면서 연비도 생각하고 이제 운전하는데 편한 느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컴포트 모드가 아닐까 싶은데 계기판에는 모드가 뜨질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탈 때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 또는 에코 모드로 이제 절약을 하다가 이제 좀 친구가 타거나 그럴 때는 이제 부드럽게 이제 컴포트 모드로 가면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소나타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기존의 YF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듬어졌는데요. 덜 건 덜고 더할 건 더하자, 이 광고에서 보시다시피 기본에 충실한 이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론트 범퍼와 그리고 프론트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다른데요. 이 그릴 먼저 보면은 수평형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이 디자인의 장점은 차가 더욱 길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장점이 있는데요. 기본 모델은 여기에 크롬이 들어가고 이제 안개등이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터보 모델은 LED가 장착이 되어서 뭔가 조금 더 세련된, 나 좀 달릴 준비 돼 있어,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한 가지 보이는데요. 보통은 후방 센서를 차들이 많이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전방 센서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가 색상이 굉장히 눈에 띄는 색상인데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뭔가 약간 아쉬운 느낌? 일부러 우리 소나타는 전방에도 센서가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안전도 중요하다 보니까 보행자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보행자를 쳤을 때도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물론 범퍼가 일체형으로 여기까지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철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데요. 옆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서 시작되는 크롬 라인이 쭉 타고 가서 소나타의 C필러까지 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크롬 라인은 YF 소나타 때서부터 시작되어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끌어와 LF 소나타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터보 모델에 장착되는 터보 전용 휠, 알루미늄을 깎아내서 만든 휠 같네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이제 광택이 나다 보니까 달리면서도 나 멋있지,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자동차가 사이드 미러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고 이제 방향지시등 램프를 이렇게 넣는데 과하지도 않고 소박하지도 않고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볼 수 있고요. 크롬 가니쉬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차를 타고 이제 닫을 때 이 부분에 보통 실수로 발을 올리거나 흠집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크롬을 장착함으로써 그걸 방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반짝반짝한 크롬이다 보니까 뭔가 멋을 더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승도 시승인지라 이제 트렁크도 한번 타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지금 짐이 있어서 그런데 사람 한 명 더 타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한번 후면부도 알아볼까요? 자, 보시면 딱 에코 1.6 터보 이 로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델 또한 터보 전용 듀얼 싱글 팁 머플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터보 모델답게 싱글 머플러가 아니라 듀얼 머플러를 장착되어 있는데요. 만져보고 싶은데 뜨거워서 만지지는 못하고 굉장히 반짝반짝거립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트렁크 디자인인데요. 포스다운을 만들어 줄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을 살짝 날개가 위로 치켜 쓴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안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뒤에 램프를 원래는 여기까지만 있는 건데 여기까지 끌어서 차가 더욱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뒤에도 후방 감지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바디색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티 나지 않도록 했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실내를 보면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스피커 우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이렇게 바닥과 옆면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 쇠가 보이지 않도록 위에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만큼 공간을 뽑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뭔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넓은 공간을 위해서 삭제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리어 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데요. 면발광을 사용해서 이렇게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이렇게 빨간색 띠가 들어오고요. 또한 여기에 LED를 빠바바바박 박아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등이 뜨면 빨갛게 LED 빨간 점들이 생겨나는 게 굉장히 이뻐요. 실내를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현대차답게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시야도 뻥 트여 있어서 굉장히 높은 시야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가 현대자동차 시트치고 굉장히 놀라운 게, 보통 이제 가죽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두툼한 걸 쓰지만 여기 이런 시트도 굉장히 신경 쓴 게 보입니다. 시트가 보통 이제 너무 얇거나 부드러우면은 나중에 이제 계속 타다 보면 이제 엉덩이 닿는 부분에 이게 눌려서 굉장히 보기 싫은 늘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박음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좀 두꺼운 재질의 가죽을 사용해서 그런지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스포츠카의 버켓 시트처럼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이렇게 솟아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 차가 터보 모델답게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몸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현대 배려가 좀 보이네요. 노력 많이 한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핸들이 보이는데요. 뭐 전 모델에 비해서 지름을 1cm 줄였다면서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묵직하고 이제 뭔가 단단한 걸 잡았을 때 안정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 지금 이 소나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LCD 클러스터가 보이는데요. 이제 기존의 일반 클래식한 계기판에 가운데 이제 정보창이 LCD로 되어 있어서 컬러예요. 굉장히 보기 쉽게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또한 여기 지금 발견했는데 이게 패들 시프트가 있네요. 패들 시프트,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역시 터보 모델답게 이런 것까지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네, 플라스틱이지만 여기에 조금 금속처럼 보이게 좀 여기다 코팅을 한 게 보이네요. 내구성을 좀 높였어요. 앞자리도 봤으니까 이제 뒷자리도 봐야죠. 뒷자리를 탑승해 봤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점이 여기 레그룸이 한 뼘이 넘어요. 이게 중형차에서 이런 공간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심지어 앞으로 민 것도 아니고 저 운전 포지션에 맞게 한 건데도 다리가 굉장히 긴 190cm 정도 되시는 분들도 불편 없이 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점이 보통 중형차에 이런 게 있진 않은데 여기 선쉐이더가 있어서 햇빛이 너무 강하다 싶을 때 이렇게 딱 올리면은 햇빛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서 밖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경 쓴 게 보이고요. 카본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카본은 아닌 것 같고요. 터보 모델이다 라고 딱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뒷자리에서 가장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게 이 파노라마 썬루프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파노라마 커버를 열면은 이제 위에가 다 유리다 보니까 이제 빛이 다 들어오는데 원래 이렇게 어두운 유리를 써서 그런지 굉장히 뜨겁네. 어두운 유리를 써서 그런지 빛이 어느 정도 좀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거를 열어볼게요. 한번 뒷자리에서 열고 아쉽게도 개방률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장점이란 게 이제 위에 천장이 유리로 뚫려 있어서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한 장점이네요. 네, 지금까지 소나타 1.6 터보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중형차 세단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소나타는 그 시장을 지키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 SM6와 말리부 또한 만만치 않게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SM6와 말리부도 굉장히 좋은 차지만 이 소나타 1.6 터보는 자기 특성이 굉장히 특출난 달리는 그 퍼포먼스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고 저 또한 달리는데 드라이빙하는 재미가 굉장히 높았던 차로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의 하시영 기자였습니다.